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FC가 어떻게 드론을 계산을 하는가? 특히 이제 드론의 자세, 회전 방향, 그리고 드론의 회전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처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회전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약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군환체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복소수는 이제 일반 실수하고 좀 많이 다른 수죠. 하지만 이제 복소수는 체의 속성을 가지면서 일반 수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속성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소수가 이제 2차원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드론의 3차원적인 자세나 이제 회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2차원에서 벗어나서 3차원, 4차원 또 그 이상의 차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2차원 상에서 회전은 점을 가지고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전점이 있는 거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몇 도를 회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3차원 행간에서는 이제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을 바탕으로 회전축에서 그 회전 평면이 생기고요. 그 회전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어떤 각을 가지고 회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수학적 모델은 이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볼 것이 이제 행렬이라는 것인데 행렬은 벡터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엑셀에서 쓰고 있는 엑셀 차트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행렬로 표시될 수가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행렬 개념은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이제 행렬이라 그럽니다. 3x2 행렬에서는 이제 행이 3개가 있고요. 열이 2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행렬에도 이제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행렬에서는 덧셈 그리고 벡터에서 있던 스칼라베라는 것이 있고요. 곱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덧셈은 이제 같은 꼴의 행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스칼라베는 각각의 모든 원소를 스칼라 앞에 있는 스칼라 수만큼 곱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한적으로 곱셈이 가능한데요.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이 행이 개수가 같은 경우에 곱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렬의 곱셈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 연산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우선 전치 행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행과 열을 교환해서 얻는 행렬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 위에다가 T를 쓰죠. 트랜스포즈에 T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행렬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꾼 형태가 되는 거죠. 엑셀에서 피봇이라는 걸 써본 적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에서 피봇이 바로 이 전치 행렬을 의미하게 됩니다. 행벡터, 열벡터는 행렬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벡터 A, B의 내적은 이거를 행렬로 봐서 행렬 A와 행렬 B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을 두 행벡터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행렬에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정방행렬이라 그러는데 이 경우가 우리가 관심 갖는 행렬입니다. 이 정방행렬 중에 대각선의 원소들이 전부 1인 것이 1인 행렬을 단위행렬이라 그러는데 이 단위행렬은 이 행렬의 곱셈 연산에서 항등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행렬을 i라고 그러는데
A하고 어떤 행렬 A와 I의 곱셈은 A 자신이 됩니다. 항등원이 있으면은 역원이 있어야겠죠. 정방 행렬에서의 그 역원을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A의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렬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정방 행렬은 역행렬을 갖고 그 행렬은 유일합니다. 행렬이 군환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 가환군이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고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환을 구성합니다.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차원 정방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3차원 정방 행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x3 정방 행렬, 단위 행렬이 존재하고요.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식은 2번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차원 2x2 정방 행렬보다 매우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죠. 예,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역행렬을 보면은요, A의 인버스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이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귀찮은 작업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컴퓨터가 계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죠. 파이썬에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회전 때문인데요. 먼저 2차원 회전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변환을 일으키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이 행렬식을 보면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XY 평면상에서 점 A를 원점을 중심으로 알파 각도만큼 회전시킨 점의 위치를 이 회전 행렬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행렬을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극형식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쉽게 회전 행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복소수의 회전, 곱셈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렬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소수, 벡터, 그리고 행렬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회전을 가지고 자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으로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좌표계가 필요한데 레퍼런스 프레임과 바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만큼 이동했을 때 바디 좌표계에서 이동을 벡터로 0,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도로에서 레퍼런스 좌표계에서 이동을 벡터로 표현하면 두 좌표계가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바디 좌표계가 30도 회전된 경우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좌표계에서 나는 이 바디 좌표계는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한 칸 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바디가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는 모두 다 같이 앞으로 한 칸 가는 걸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한 칸 가는 것이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도 한 칸 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한 칸 가는 것이 왼쪽으로 2분의 1, 앞으로 2분의 루트 3만큼 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레퍼런스 프레임 I와
바디 프레임 B의 관계를 표시한 행렬을 방향 코사인 행렬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그 한 점이 바디 프레임에서 본 좌표와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 좌표가 다르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세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원 평면에서 방향 코사인 행렬은 2x2 정방 행렬이고 그 행렬은 다음과 같이 회전 행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바디 프레임에서 1,0은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의 좌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차원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2차원 행렬에서 했던 것을 바탕으로 3차원 행렬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방향 코사인 행렬은 2x2 정방 행렬이었다면 3차원 공간에서 방향 코사인 행렬은 3x3 정방 행렬입니다. 3차원에서 레퍼런스 프레임과 바디 프레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3차원 공간을 평면 위에 표시하다 보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방향 코사인 행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전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일러 각이라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자세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일러가 고하는 방법이지요. 레퍼런스 프레임과 바디 프레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레퍼런스 프레임의 X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세각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파이, 세타,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는 X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고요. 세타는 Y축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사이는 Z축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레퍼런스 프레임을 X축으로 회전, Y축으로 회전, Z축으로 회전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3번을 회전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프레임과 바디 프레임을 일치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일러 각을 이용해서 X축, Y축, Z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개의 행렬을 곱하면 바로 오일러 각으로 표현한 3차원 방향 코사인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회전 순서는 X축, Y축, Z축 순입니다.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전 순서가 달라지면 그 곱셈의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회전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방향 코사인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러 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각은 되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3차원 공간에서 3번의 회전으로 I와 B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파이, 세타, 사이가 그 각도를 얘기하죠. 롤피치오도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행렬을 구해서 곱하게 되면 방향 코사인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장점은 직관적이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향 코사인 행렬로 이 좌표계가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를 유추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단점은 회전 순서에 대한 표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일러 각이 같더라도 회전 순서에 따라서 다른 방향 코사인 행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른 회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짐볼락이라는 것인데 오일러 각을 이용한 회전 과정에서 2개 또는 3개의 축이 겹쳐서 1개 또는 2개의 축에 대한 자유도를 상실하는 것을 짐볼락이라고 합니다. Z축, Y축, Z축 순서로 회전하는 경우에 중간에 Y축으로 회전하는 경우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에 방향 코사인 행렬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경우에 파이를 회전하는 것과 사이를 회전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짐볼락이라고 합니다. 드론의 자세를 3차원 상에서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2가지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디 프레임과 레퍼런스 프레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향 코사인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바로 3차원상에서 자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일러 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 피치요가 바로 이 오일러 각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각을 회전함으로써 3차원상에서 회전과 자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일러 각을 이용해서 세 개의 좌표축 x, y, z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 행렬을 만들었고 이를 곱함으로써 방향 코사인 행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회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과 짐볼락이라는 것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회전을 계산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회전은 복소수의 곱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원수는 윌리엄 로엔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창시한 새로운 수체계입니다. 복소수가 허수 단위 i를 도입했듯이 새로운 단위인 i, j, k를 도입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원수의 곱셈은 3차원 공간에서 회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원수의 곱셈은 행렬의 곱셈보다 그 연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3차원 공간의 회전을 표시할 때 이 사원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사원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어려우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차원에서 자세, 회전을 표현하는 방법은 방향 코사인 행렬, 오일러 각, 사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일러 각은 파이, 사이, 세터라는 세 개의 각을 이용해서 3차원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 피치요도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일러 각을 이용해서 방향 코사인 행렬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3차원 공간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원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원수는 오일러 각이 가지고 있는 짐볼락 문제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에서 아주 안전하게 3차원 회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일러 각을 통해서 방향 코사인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원수를 이용해서 또한 방향 코사인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 방향을 표시할 때 바디 프레임과 레퍼런스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가 바로 3차원 공간에서 드론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퍼런스 프레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항공에서 사용하는 좌표계, 항공에서 사용하는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I, ECF, NED 등의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론, 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는 NED 좌표계입니다. NED 좌표계는 내비게이션과 비행체 운동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 좌표계로서 N은 북쪽을, E는 동쪽을, D는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NED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하는데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이 감기는 방향으로 회전할 때 그 회전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롤 피치요로 회전할 때 각각의 회전에 대한 회전각과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한 회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의 경우에 드론의 뒷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Y축에서 Z축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해서 본다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의 회전이 됩니다. 피치의 경우 이 그림은 Z축에서 X축 방향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Y축에서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요의 경우
윗면에서 본 화면이고요. X축에서 Y축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 경우 Z축 방향으로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드론을 제어한다는 것은 드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드론의 상태는 위치와 자세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의 자세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각과 삼각함수의 관계, 그리고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좌표 평면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것을 대수적인 연산으로 풀 수 있었죠. 드론에서 회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의 역사와 확장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수 체계가 군, 환, 체, 어디에 속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복소수는 하나의 수 체계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소수는 체를 이룬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복소수는 A와 B 두 개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평면상에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복소평면에서 극좌표로 표시된 좌표를 XY 평면으로 상호 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소수의 곱셈을 통해서 이차원 평면상에서 회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벡터와 상대적인 것으로 크기만 있는 스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벡터에서는 덧셈, 스칼라배, 내적, 외적이라는 연산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2차원 평면상에서 회전은 회전 중심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각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은 회전 중심점이 아니라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과 수직을 이루는 회전 평면상에서 임의의 점이 임의의 각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행렬의 연산에는 덧셈, 스칼라배, 곱셈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방행렬은 환을 구성하는데 항등원이 있고 역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식과 역행렬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계산이지만 컴퓨터로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회전을 행렬로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원 행렬식인 2x2 정방 행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레퍼런스 프레임, 바디 프레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3차원 물체에서 자세를 표현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레퍼런스 프레임과 바디 프레임 간의 관계를 표시한 행렬이 방향 코사인 행렬이었습니다. 2차원에서 방향 코사인 행렬은 2x2 회전 행렬로 표시할 수 있었고요. 3차원에서는 3x3 행렬로 표시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3차원 회전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오일러 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파이, 세터, 사이가 우리가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롤 피치요가 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복소수를 확장한 것처럼 보이는 사원수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았는데 컴퓨터에서 3D 연산이나 드론에서 자세를 계산할 때 이 사원수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항공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인 NED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롤, 피치, 요를 진행할 때 그 회전 방향과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한 회전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드론에서의 회전, 자세 등을 수학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단 몇 시간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이 수학적인 설명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